재료 소개 들어갑니다. 자, 소고기로 해서 한 150g 정도 준비했고요. 돼지고기는 그 2배 정도, 한 300g 정도 준비했습니다. 달걀 한 3개, 고추전도 좀 만들어 볼 거라서 고추도 큰 걸로 해가지고 한 5-6개 준비했고요. 이거는 밀가루나 부침가루 1컵 정도, 대파 한 2개, 1개 반에서 2개 정도, 당근 약간, 표고버섯 한 서너 개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굴소스만 가지고도 조금 맛이 맛있게 나서 이제 보통 굴소스로 한 서너 큰술 써서 보통 이제 맛을 내는데, 조금 필요하면 이제 간장이나 맛술 같은 것도 좀 써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야채는 이렇게 한 1대1대1 비율로 잘 다져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아까 준비한 다진 돼지고기, 소고기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후춧가루도 톡톡톡 좀 뿌려주시고, 잘 치대해 주실게요. 돼지고기랑 소고기를 좀 같이 넣어야 이게 조금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돼지고기만 쓰셔도 되고, 사실 뭐 소고기만 가지고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돼지고기 가지고도 많이 하시고, 저는 보통 한 돼지고기가 2배 정도, 소고기가 1대2 비율로 해가지고 돼지고기를 좀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맛있는 동그랑땡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잘 야채랑 잘 섞어 주시고, 여기에 저는 보통 이제 굴소스만 가지고 그냥 맛을 내는 편이에요.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굴소스가 좀 짭조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감칠맛도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서 뭐 굳이 뭐 설탕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넣지 않아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굴소스만 여기 한 3큰술 정도 보통 이렇게 넣어서 마무리 하는데, 자, 이렇게 굴소스 하나, 둘, 3개 정도. 너무 또 굴소스를 많이 쓰면 약간 중화식으로 맛이 변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게 싫으시면 이제 간장이랑 맛술, 설탕 이런 거를 1큰술 내지는 2큰술 정도씩 살짝 가미해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굴소스만으로도 맛이 충분히 잘 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생고기라서 맛을 볼 수 없으니까 이런 간이나 이런 거는 사실 좀 레시피에 따라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기는 합니다. 자, 이제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부침가루를 살짝 바닥에 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추 같은 거는 이제 안을 잘라서 씨를 다 빼줬어요. 동그랑땡을 이렇게 한 주먹 정도 떼서, 너무 크게 하시면 이제 속이 다 안 익고 조금 겉에만 익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너무 크지 않게 해서 이렇게 한 3cm 정도 좀 납작하게 해서 이렇게 탁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떼서 동그랗게 쑥 눌러주시면 되죠. 너무 크지 않게 하다 보면 이게 계속 커져요. 빨리빨리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떼서 쑥 눌러주시면 이렇게 크기가 나오죠. 고추 같은 것도 안에 길쭉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고추가 매워가지고 재채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매운 고추 쓰지 마시고 살살살살 이런 것도 튀김이니까요. 그래도 고추 살짝 튀겨 놓으면 이게 엄청 맛있게 매콤한 맛이 올라와서 아주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동그랑땡을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자, 열심히 다 만들어 봤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괜히 살짝 이렇게 해서 입혀주는 거예요. 밀가루 옷을 그냥 묻히셔도 됩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예쁘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밀가루 옷을 붙여주시고, 이대로 이제 계란옷 입혀서 튀기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손님들이 오늘 오후에 온다고 돼서 조금 오전에 만들어 놓고 이대로 이제 랩 씌워가지고 한 30여 분 정도 지나서 만드시면
모양이 조금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지니까요. 30여 분 정도 있다가 하셔도 괜찮고 바로 튀기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조금 재워둬 볼게요. 자, 이제 계란물을 입혀가지고 좀 튀겨보도록 할게요. 냉장고에서 한 30분 정도 조금 살짝 단단하게 모양을 굳혀줬어요. 이 작업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조금 해봤고요. 손님들이 오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계란물을 입히면 이제 계란물 먹으면서 조금 이제 또 말랑말랑 모양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해주는 거예요, 단단하게. 자, 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둘러주시고, 이 동그랑땡을 할 때 보면 이게 이제 기름을 자주 갈아줘야 돼요. 이제 한번 튀기고 나면 그 판에다가 다시 하면 이제 새까맣게 좀 타는 게 묻어 나오기 때문에 한 판 하고 나서 기름을 살짝 닦아주고 새로 또 기름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시는 게 조금 예쁜 모양의 동그랑땡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게 욕심 부리고 계속 한 판에다가 그 기름을 계속 써버리면 그래서 한 판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도 일종의 요령입니다. 그래서 한 판 갈고 이제 노릇노릇하게 이제 구워주고 기름을 싹 다 닦아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게 막 덩어리가 져가지고 까뭇까뭇하게 안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한 판을 이렇게 가득 채워주시면 기름을 싹 닦을 때 좋죠. 이렇게 해서 고추까지 살짝 올려가지고 살살살살 자 익혀줘 보도록 할게요. 기름은 좀 넉넉하게 쓰셔야 됩니다. 동그랑땡에 생각보다 기름이 많이 먹는다 그런 느낌 드실 거예요. 자, 노릇노릇 잘 익고 있네요. 생각보다 금방 타니까요. 너무 크게 만드시면 안 되고 살살살살 잘 이렇게 뒤집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쇠 기름인데도 이렇게 꺼뭇꺼뭇 막 하잖아요. 요거를 기름을 안 갈고 쓰면 더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허용이 되지만 은근히 또 야채나 이런 데서 좀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좀 기름이 튈 수도 있고 그래서 고추도 잘 뒤로 살살살살 익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딱 열어서 안쪽에 익은 거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간을 살짝 보니까 간도 딱 좋아요. 살짝 심심해도 괜찮아요. 심심한 거는 우리 간장 살짝 찍어 먹으면 되니까요. 소스나 이런 거를 너무 아까 전에 간을 많이 세게 잡아버리면 오히려 짜버리면 맛이 없어요. 너무 짜니까요. 근데 살짝 심심한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 굴소스만 오늘 한 3큰술, 4큰술 정도 썼거든요. 그 정도면 오늘 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조금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는 살짝 심심하지만 그래도 딱 간이 좋은 그 정도 느낌이에요. 너무 집에서는 또 짜게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이제 예쁜 그릇에 담아볼게요. 기름도 살짝 빠졌고요. 아주 맛있게 잘 튀겨졌네요. 꼭 이제 명절이나 이럴 때만 동그랑땡을 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손님들 오실 때나 이럴 때는 반찬으로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정성이나 이런 게 싹 들어가서 아주 만들어 놓으면 아주 좋아하죠. 손님상도 아이들도 좋아하고 손님상도 풍성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는 거죠. 고추전도 이렇게 해서 자,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살짝 먹어봤는데 따로 간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어서 간장 없이 그냥 먹어보도록 할게요. 간도 딱 맞고요. 야채별 고기가 아주 적절하게 잘 들어가서 씹는 식감도 아주 좋고요. 너무 맛있습니다.
기름이 많아서 너무 많이 드시면 살쪄요. 이런 거는 아이들 반찬으로도, 도시락 반찬으로도 좋고요. 손님들 오셨을 때 손님상에도 좋고. 고추를 먹어볼까요? 어른들 술안주로도 좋고요. 고추는 좀 매워요. 제가 나네요. 방금 튀겼기 때문에 좀 뜨거워서 잘 씹어지지가 않네요. 고추도 향이 올라오면서 너무 맛있네요. 제가 영상에 또 재채기를 할까봐 고추를 더 먹진 못하겠어요. 그냥 영상 끄고 먹도록 할게요. 자, 동그랗게. 너무 맛있네요. 명절 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동그랗게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